네,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고 진실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3월 19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 비극적인 소식이 바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광화문 스튜디오 그 서울시청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이라고 있어요. 그 성공회 그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 옥상에서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면서 분신하셨던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빨리 이런 혼란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좀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파면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우리들의 뉴스를 아주 깊이 있게 해설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박 에디터님. 네. 끝장 이슈 첫 번째는요. 끝장은 오늘도 못 내는 지금 5시 정도니까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는 좀 그 끝장을 좀 냈으면 좋겠는 주제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오늘도 안 됐습니다. 예, 오늘도 안 됐고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어제 밤에 TV조선 단독 보도와 오늘 연합뉴스 TV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건 뭐 언론사의 예측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은데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늘 짚었지만 일단 TV조선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단독 보도를 어젯밤에 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계속 연합뉴스 TV가 속보를 내보내고 단독 보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이 선고 기일을 통지 안 할 것이다. 안 할 듯이라고 해서 최장 기간의 평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고 있는데 두 보도의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이제 이유는 늦은 저녁인 어제까지도 평의를 이어갔고 오늘도 뭐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적지 않다. 세부 쟁점별로 어쨌든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일정 확정 단계나 결정문 작성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듯이라고 붙여서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기자들의 이 어떤 보도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언론사들의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리 썩 유쾌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다들 예상이죠. 예상이라고 봅니다. 예, 보도 전문을 다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이게 뭐 대부분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문영배 재판관을 취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정영식 재판관을 취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탄핵소추위원단 쪽인 뭐 모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정청래 단장을 취재한 것도 아닐 텐데 그쪽에서 실제 확정을 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도 할 수 있는 뇌피셜 정도를 일단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3월 25일에 최종 변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2월 늦어지고 있는 거죠. 25일 이죠. 2월 네, 25일. 네. 2월 네. 25일. 3월 19일이니까 그러면은 4주 된 거죠?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뭐 어쨌든 이 결론 파면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헌 문란이라는 게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고 중앙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을 인정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그 침입하는 그런 장면들을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은 여지가 없는데 다만 세부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랄까 그런 거를 좀 조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구속 취소가 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 하루빨리 파면이 되기만을 더 기다리게 됐어요. 사실은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냥 파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좀 평온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풀려나면서 김치찌개를 먹네 뭘 하네라고 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못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연결된 거 아니냐 구속이 취소되면서
혹시라도 이래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파면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이거는 전원 일치로 8대 0으로 결론은 나올 것이다. 다만 선고기일이 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회에 참석하는 100만 분의 1의 사람 시민으로서 좀 매우 좀 힘들다. 기다리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님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도 아까 그 낮에 전직 국회의원 한 분 만났는데요. 그분이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이라고 그래도 헌법재판관 사이에는 이견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또 이런 식의 얘기도 해서 다투느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인용이냐, 아니냐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가능성은 만났던 국민의힘 쪽 의원이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아니고 엄청 초조한 네. 상태에서 그런 이제 걱정을 막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걱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저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결론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결론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다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이제 그런 걱정에 뭐 한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말씀하시죠. 네, 와 이렇게까지 늦어질 거라고 사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진짜. 안색이 안 좋으세요, 네. 지금 윤 대표님. 너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분들에게 사실 정말 빨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마 다들 뇌피셜이잖아요. 왜 늦어지나? 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검찰의 공소장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절차적 문제 제기 이런 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단순히 그 계엄 상황에 대한 위헌적 그 결정보다는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보다는 이 절차적 사안에 대한 법률 해석, 헌법상의 해석 그리고 이 법 재판 과정의 절차상의 그 합법성의 해석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지기현 판사 때문에 우리가 뭐 구속 연장 기간을 시간으로 네네네. 할지 뭐 날짜로 할지 이런 것까지도 그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대법원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절차적인 것까지도 명확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불복의 소지가 될까봐 그것까지도 이제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담을 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또 이것도 혹시 쟁점인가 의심스러운데요. 한덕수 이제 전 총리, 전 권한대행에 대한 그 선고까지도 혹시 같이 하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누가 봐도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200석으로 요건을 할 것인가 아니면 150석을 요건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이 내란 행위에 대한 그 선고 자체 판단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석 그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기현 판사가 그 날로 계산하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날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법조문상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그게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였습니다.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가 네. 구속영장 실질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날로 계산한다. 일자로 계산한다. 이것이 2차 문제예요. 시간으로 써서 혹시 탈락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로 낼 정도라면 그게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소송을 할 경우에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기현 판사의 자의적인 위법하게 법을 해석한 것이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라고 제기하는 것들은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굳이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전혀 굳건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저도 사실은 그 굳건하게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의 최근에 이제 결정들을 보면은 차근차근히 빌드업을 밟아간다는 인상을 좀 받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13일에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서울지검장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이 있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던 이제 결정문의 문장 중에 하나가 그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이제 결정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뭐 그 이제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덧붙인 문장 중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탄핵 소추가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네네네. 했습니다. 이제 네. 최근에 뭐 거리에 이제 그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야당의 탄핵 남발 자체가 거의 그거 자체가 내란적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은 거기에 대한 뭐 응분의 조치이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의 빌드업을 짜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빌드업을 다 이제 이 그 결론으로서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헌재도 그 모든 절차들을 하나씩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문이 파면이라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다.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어지니까 일단 오늘 지금 5시 11분이네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길 안 그래도 6시 안쪽에 또 결론 날 수 있으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이틀 전에 하나요? 통보를? 그 원래 2, 3일 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제 기억으로는 한 5시 어간이었죠. 5시 40분 정도에 5시 40분. 네, 선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오늘 5시 40분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30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일단은 피청구인 쪽과 탄핵소추단 쪽에 거기 형사 헌법재판소의 규칙을 보면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문자로도 가능해가지고 양쪽에 수신 확인한 이후에 선고기일을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그 탄핵 재판 관련해서는 공보관이 직접 발표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택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들이 헌재에서 그 통보를 받게 되면 바로 이제 속보가 뜰 거라 가지고 네. 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2, 3일 전이라는 것도 그때의 기준에 따르면 그런 거지만 지금이야 뭐 일단 뭐 발표가 되고 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라서 뭐 5시 40분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5시 40분이 넘어서도 선고일이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요일 오전까지도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금요일 오전에 통지하고 오후에 선고하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적으로 고통을 받으셔서 일단 그것 때문에라도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근데 아까 윤영중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된 거 같은데요. 국민의힘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탄핵 기각을 얘기하다가 요즘 각하를 얘기한다는 건데 예.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하가 이건 이제 속내를 보건데 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쪽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나 이제 국민의힘을 형성하고 있는 주류층인 친윤 의원들조차도 위헌 위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다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각이 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윤석열 탄핵 심판 자체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논리로 각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를 좀 뜯어보면은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즉 탄핵 심판 과정에서 흠결이 있는데 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라든지 이제 이런 대목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반론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점을 헌재도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여러 이제 조항들이나 법문들을 찾아봤을 때 헌재법 440조 1항에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항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나름의 어떤 자신들의 선택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일반 징계 절차와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금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이미 빼박 캔트다. 더 이상 이것을 뭐 물고 늘어질 에너지가 없고
그럴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각하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미 절차적 흠결들에 대한 부분은 법조계에서 다 이미 탄핵된 내용이어가지고요. 좀 뭐 사실 이걸 왜 더 설명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사실상 항복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거나 정치인들이 마찬가지다. 하나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이 각하 쪽이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명분 삼기에는 더 좋은 구실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다 변론을 하고 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데. 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이건 어디까지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증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다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하를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이 각하 대상이 될 것이라면은 그렇게 헌법재판관이 전부 만장일치로 평의를 거쳐서 심리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많이 논의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국민의힘도 현실을 인정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각하를 주장한 게 아니라 말장난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 SNS에다 각하 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뭐 변론 때에도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막 그 계엄을 계몽으로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수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말장난하는 수준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네요. 네. 일각에서는 지금이 이렇게 막 날짜가 늦어지는 거는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하고 뭔가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탄핵 심판 결론을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인데 이제 그 이후에 해야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에 대한 비판을 뭐 편향성 내지는 정파성, 뭐 혹은 정치적 균형을 맞춘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느냐. 즉 그런 부담들을 덜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탄핵 심판이 끝나고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의 본인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서 헌재의 결론이 나와야만 헌재의 그 결론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오히려 더 이 헌법재판소 자체를 더 의심케 만드는 발언이 아닌가. 그 절차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기간을 기다려주고 숙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믿어주는 것만이 방법이지. 지금 이렇게 뭔가 더 의심스럽다라고 굴레를 씌우고 프레임화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상대하기가 대응하기가 좀 뭐랄까 좀 저렴한 주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기사로 써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노린 건데요.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판결 선고 자체의 파급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죠. 하지만 정치적 고려라는 거는 그런 일정에 대한 고려를 다른 재판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의 희망 사항이에요. 왜냐면은 2심 재판이 이뤄지면 원래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내에 뭐 안 그랬긴 했지만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헌재 선고를 늦추면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결이 그 대선 중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겠죠. 하나의 근데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법부 결론이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바꿔 얘기해 보면 만약에 이번 선고에서 인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른 주장을 또 할걸요. 공직선거법 그 2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보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나경원 의원이라는 분은 판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하거나 판결을 할 때 그런 식의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면서 재판을 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시지 않는 한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에 대한 그 재판 진행 과정은 사실상 많은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나가
재판부에서 검찰 측에다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어요. 도대체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냐. 한번 발언한 부분을 좀 밑줄을 그어라. 그러니까 검찰이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죠? 라고 하면 검찰이 내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도 이렇게 해서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발언이냐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걸 모두 뭉뚱그려서 검찰이 해석해서 그거를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이 해석이거든요. 이런 거는 형사상의 어떤 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 더 깊이 문제를 파고들자면 뭐 행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 떠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거는 1심 판단은 잘못된 공소장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26일 판결도 네네. 만약에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면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된다. 네, 그 많은 문제점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서 저는 26일이 무죄 판결이 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여론이 또 형성될지. 근데 현재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는 없을 것이다. 네, 그거와 그거는 이제 별개로 네. 당연히 우리는 별개이죠. 네. 접근하는 게 맞고 저희가 뭐 얘기가 좀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절차적인 하자와 흠결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분들을 오히려 신경 쓰는 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맞지 정무적이나 정무적 판단 즉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고려해가지고 26일 이후에 선고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중에 일부는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이 우리가 결정문에 담으려면 이런 작부도 좀 다듬어야 되고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 역사에 남길 판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이게 선고일이 늦어진다는 정부적 판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공소장 변경은 된 건가요? 네.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변경했어요. 변경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만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1심 판결 자체는 공소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받은 것이다라고 사실 항소심 재판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렵긴 두렵겠네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파면 결정이 나고 바로 조금 있다가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이나 굉장히 경감된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정말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지긴 하겠네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 내용을 뭐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정말로 상식적으로 그것은 무죄 판결을 내야지만 상식에 맞다, 우리 이치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지금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또 이제 윤 탄핵 촉구하는 그 민주당원이라는 60대 민주당원분이 또 쓰러지셔가지고 사망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고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상 진짜 100만 명이 주말에는 100만 명이 나와서 윤석열 탄핵 촉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사회 혼란 이런 것을 가중시킬 뿐이다. 뭐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네. 사실 쟁점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작한 거죠라고 말하는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조작한 것의 대상이 검찰은 내가 골프를 쳤다는 걸 조작한 거죠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진을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이 조작한 거죠라는 수식어가 여기에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기에부터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게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건 문제죠. 하지만 판결이라는 것, 특히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유추와 해석에 의해서 허위사실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쟁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얘기 5시 40분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땅 얘기하죠. 땅 얘기. 그 사이에.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